혹시 라이브 커머스는 해보신 적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좀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본격 잡셀링쇼 서울론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진남 아담 민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밟아볼 직진 코스는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미디어로 풀어내는 사람들, 방송 작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작가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아주 귀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분은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토크쇼, 정보 랭킹쇼, 정치 토크쇼, 스포츠 토크쇼, 과학 토크쇼, 여행 리얼리티, 라디오 리얼리티, 게임쇼, 음식 대결쇼, 그리고 최근 방송계에서 제일 핫하다는 연애 예능까지 섭렵한 팔방미인의 작가님이십니다. 다양한 장르만큼이나 다채로운 시선으로 방송 작가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임승화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올해 13년 차 예능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승화 작가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례지만 좀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무한도전 진짜요? 도 한 친구도 있고 네. 하신 건 알고. 최근에 참여했던 작품은 이제 KBS 이별도 리콜이 되네요라고 헤어진 연인들, 오, 저 봤어요. 안타깝게 헤어진 분들을 좀 이어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였는데 시청률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KBS의 배틀트립이라고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한 3년 넘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못해도 한 30개국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거길 다니면서 여행 프로그램 많이 했었고요. 아니, 저는 당연히 여자 작가님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원칠하신 남자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보통 그 작가님들 하면은 남자 작가님들도 좀 많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예요. 남자 작가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유니크한 포지션을 아, 갖고 그렇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조금 덜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남자 PD님들이 네네네. 많아서 그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여자 작가들 뭐 이런 포지션으로 좀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PD님들도 여자 PD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많으신 것 예,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남자 작가들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알고는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능 작가시지만 네. 이전에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기자님으로 또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전공이 언론 홍보, 이제 신방과라고 하죠. 옛날에는 전공이 그쪽이어가지고 막연하게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로 취업을 했었죠. 그러면 원래 학창 시절부터 꿈이 기자셨어요? 아니면 작가님이셨어요? 원래는 꿈이 그냥 기자였어요. 아. 원래는 꿈이 기자여서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네.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좀 재밌는 일을 해야겠다. 꿈을 이루긴 좀 어려우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재밌어하는 건 뭘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시끄러운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개그캐. 네, 그렇죠. 제가 뭐 개그맨은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보조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찾다가 방송 작가 쪽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나는 기자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옷보다는 좀 더 나한테 재밌고 더 잘 맞는 옷을 네. 입어보자 해서 방송 작가로 전향하시게 되신 그렇죠. 거죠? 세상을 웃기고자.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웃기고자.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서 이 직업에 대한 매력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 있어요. 어떤 네. 부분이 좀 매력이 있나요? 다양한 포지션과 다양한 스팟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업무를 맡게 되면 그 분야를 이제 계속 쭉 하시게 되는데, 특히 예능 작가 이쪽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여행 프로도 했다가 시사 예능도 했다가 스포츠 관련된 콘텐츠도 했다가, 물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굴러갈 때가 많죠.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항상 다이나믹. 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자로서 네네. 정규직으로 활동을 하실 때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신 거잖아요. 완전 프리랜서. 그죠? 네. 그러면 그 안정적인 수익,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포기하는 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사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니까. 예,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년 요럴 때까지는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년 정도까지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진 않은데, 그 뒤로 이제 올라갈수록 일자리 찾기가 좀 어려워지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카페를 차린다든지 드라마 작가로 가신다든지, 이걸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인생 제 또 2막, 3막을 위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르게 도전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다 엔잡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라고 했을 때의 다양한 좀 카테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는 방송 작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방송작가 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크게는 이제 예능, 교양,
드라마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서울로 오늘의 직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 작가님들도 뭐 따로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진짜 미디어 환경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뀌죠. 프리랜서니까 네네. 다들 이제 각자 분야에 맞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장르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만 맞는다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제 경력을 인정받는다고 하잖아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처음부터 예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조금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교양, 예능 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번에는 이제 김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맡으셨던 프로그램이 좀 기억나시나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 런칭이 안 됐어요. 진짜요? 네, 뭐 되게 방송계에서는 되게 그런 일들이 흔한데 한 달 전에 연출진과 작가진과의 약간의 어떤 트러블로 결국 이제 작가진이 통째로 나오고 새로운 작가들이 투입되는 어머머머. 비일비재한 일이었는데 그래요? 첫 프로그램부터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기 되게 만만치 않은 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운맛을 제대로 보고. 그러면 면접에서는 어떻게 어필을 해서 합격이 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 보진 않아요. 저 도망 안 가겠다. 인성을 보는 거예요? 약간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마 남자라는 점도 특별한 지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방송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지원하는 그 루트라던가 이런 게 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혀 상관없는 과,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카데미로 시작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지인 추천. 오, 지인 추천. 네, 지인이 추천되려면 아는 사람도 내부에 있어야 되고 본인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동네는 조금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또 있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해요, 사실. 작가님 같은 경우에 처음 막내 작가로 입봉을 한 순간 네. 가장 첫 번째로 받은 업무? 임무? 이런 건 어떤 것이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 자료조사. 인터넷을 뒤지거나 자료조사로 제일 먼저 시작하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막내 작가한테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끈기. 끈기. 네, 내가 끝까지 이걸 하고 싶으면 버티는 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막내 작가라고 좀 표현을 했잖아요. 막내 작가, 뭐 그 위에 작가, 그 위에 작가, 뭐 이런 직급도 작가들 사이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막내 작가 그리고 그냥 작가 그리고 이제 그 헤드 메인 작가. 군대로 치면 막내 작가는 2등병이고, 그렇죠. 뭐 일병, 상병이 그 중간, 네. 이제 위에 헤드분들이 이제 뭐 병장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대대장급이죠. 대대장급이요? 메인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아, 대대장급. 거기? 그럼요. 궁금한 게 막내에서 서브에서 메인 이렇게 넘어가는 그 텀의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요즘에는 그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막내에서 막내가 아니게 된 경우는 금방 돼요. 한 1년?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메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길이 이제 필요하죠. 이 13년의 경력 안에서 나의 강점을 찾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좀 언제쯤 찾게 되던가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섭외를 잘하는 사람, 뭐 대본을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출연자 관리를 잘하는 사람. 업무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장점도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죠. 그럼 반대로 나 스스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전 프로그램인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프로그램에서 공감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MBTI가 T거든요. T. T.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다. 네, 억지 공감. 챗 GPT처럼. 그렇죠. 잘 챙기고 이제 보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방송 작가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맡을 수 있나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메인 작가 그런 분들이 되시면 뭐 많게는 5개씩. 오, 진짜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팀을 세팅해놓고 다니시니까 본인은 이제 진두지휘만 하시는 거죠. 본 프로그램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본업이 쇼호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분들이랑 협업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방송 작가라고 해서 그러면 꼭 TV 프로그램만 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닌 건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리미트, 제한선은 딱히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 한번 마침 우연한 기회가 왔는데 잘하네? 그럼 일이 또 들어오고 일이 또 들어오고. 혹시 라이브 커머스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이브 커머스는 해본 적은 나죠. 그러면 좀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방송 작가의 일이라는 게 이런 작은 인연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상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작가님들의 수입, 요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수입
수익도 마찬가지로 되게 아, 그래요?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 막내 때는 예전에는 진짜 엄청 낮았는데 요즘에는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는데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 연차가 한참 쌓일 때는 뭐 팀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몸값을 높여가면서 하지만 이제 메인 작가님 되시면 5개, 4개 이렇게 4개 한다고 돈 덜 주지 않거든요.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상위 몇 프로가 되면은 뭐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거를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프로그램이 재방을 하면 작가도 돈을 더 받나요? 반대로 결방했을 때는 돈을 못 받나요? 하셨는데 재방할 때마다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방송사마다 달라요. 방송사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방송작가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6년 정도 순수하게 프로그램만 꽉꽉 채워서 한 경력을 인정받아야지만 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방송작가협회에서 그런 재방료,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 주면서 프로그램마다 방송사마다 좀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방송작가의 수익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약간 좀 구미가 땡기지 않나요?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얘기, 방송 작가 라이프에 대해서 속속들이 더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우리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보다 더 재밌는 2부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서울런 오늘의 직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 드렸다시피 방송 작가의 찐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작가의 워라밸 점수로 매겨보자면 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나한테 중요하냐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네네. 패턴이 일정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워라밸은 90점 이상이다.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 출근이 늦어요. 출근도 늦고 퇴근도 늦지만 뭐 10시 회의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새벽 회의예요. 아직 몸이 들게 네, 덜 깼어요. 정해진 근무 시간이 따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 의사보다는 어쨌든 프로그램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일상이구나. 네, 그러니까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고 한 줄로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촬영 날이 딱 되면 작가님의 하루 타임테이블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야외냐 스튜디오냐 이런 거에 따라 다 굉장히 다른데 야외는 심플해요. 출연자가 아침 9시까지 온다 라고 하면은 스태프들은 최소 4-5시간 먼저 현장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계속 촬영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루가 끝나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낫죠. 현장 상황 파악하고 출연자 도착하면 오늘 어떤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제작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방향성 틀 정도만.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그럼 언제예요? 막내 때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2, 3년 연차가 쌓이고 내가 이제 점점 책임에 대한 게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많이 힘들어해요. 책임이 점점 커지는 그 시기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오실 때는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요건 힘들어 먹고 근데 이거를 쥐고 있으면은 더 걸림돌만 될 뿐이니까 혼내는 입장에서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혼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 약간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혼내놔도 그냥 잊으려고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뭔가 매몰되면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작가님도 사람인지라 네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왜 포기하지 않으셨던 건지. 보통 그런 정도까지 힘들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거든요. 동료애로 좀 이겨내죠. 같이 고생하는 약간 동료애로 좀 버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반대로 방송 작가로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클립이 있어요. 1000만 정도? 김구라 선배님이랑 같이 일본에 갔는데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벌어지는 시마네 현 한가운데 김구라 선배님이랑 심용한 작가님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우익들한테 둘러싸인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오. 네, 거기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가운데서 눈동자 흔들리고 있죠.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 우익들한테 둘러싸인 그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기억이 좀 나네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TP입니다. ENTP. T시니까 눈물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방송 중에 무언가의 사연을 듣고 조금 감동해서 뭔가 좀 마음이 몽글했다거나 눈물이 한 방울 찔끔했다거나 막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 방송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그냥. 남의 방송을 보면은 시청자니까 시청자의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제 방송은 이제 일이라는 스위치가 켜져 있으니까 이 머리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울 겨를이 없죠. 그러면 방송 작가라는 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
좀 이렇게 핵심을 짚어서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장점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이 너무 뻔한 사람, 뻔한 만남, 뻔한 일 이런 것들이 싫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잘 맞아요.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 추천. 그럼 반대로 단점은?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싫고 매번 이런 패턴, 일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싫다.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단점이 있겠죠. 저 이쯤에서 지금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 작가가 되면 연예인이랑 친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해질 수 있죠. 오 진짜?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정말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개박해다. 그렇죠.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해질 확률은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 많은데 너무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희들끼리는. 일적으로 또 확실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담 이런 것도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미담은 뭐 많죠. 오. 박송 선배님이랑 술자리에서도 몇 번 뵙고 그래가지고 제 결혼식 사회를 봐주셨어요. 오 대박. 네. 사실 연예인분들이 그냥 사회만 봐주고 그냥 자리를 빠져나가도 되는데 사진 요청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김구라 선배님 소위 친데레라고 하시잖아요. 오. 네.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의 뒷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가 또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컨트롤 CV 타임. 이게 이제 복부 코너라 그래서 방송 작가를 꿈꾸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늘의 직진을 보고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오늘의 직진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가님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내 콘텐츠를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다 있어서 이쪽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쵸. 창작 능력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네네. 아이디어라는 게 내 안에서 내가 본 것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 소프트뱅크의 헌정희 회장님으로부터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뭐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who, where, what 뭐 이렇게 세 개를 쪽지를 그냥 막 써놓고 뽑아요. 뽑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here, what 이 안에 각각에 맞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면 될까요? 이걸 하나씩 꽂아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아.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획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프로그램들 보면은 거의 다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은 특히 그렇게 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기획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획들이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때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좀 어떤 것들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근데 뭐 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네.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수가 될 수도 있죠. 인물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보통 이제 넣고요. 웨어 같은 경우는 장소죠. 보트 위가 된다든지 절벽 위가 된다든지 자취방 안 이렇게 뭐 일상적이고 비일상적인 공간을 모두 통틀어서 다양한 네. 장소들을 넣으면 되고요. 왓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까? 먹방을 한다. 눈싸움을 한다. 무엇을 할지를 그냥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좋은 걸 써야지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 주위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했던 것들 아니면 뭐 텔레비에서 보이는 것들을 네. 자유롭게 그냥 써서 왜냐면 이 조합들에서 오는 이색적인 시너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혼자 하기보다도 여러 명이서 하면 더 시너지가 잘 날 겁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아, 있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후를 한 장 뽑아볼게요. 셋, 짜잔. 전 여친. 후부터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자 그럼 웨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느낌 왔다. 얘로 가겠습니다. 셋. 군부대. 자 왓입니다. 왓 무엇을 하는지. 뭘까? 유혹을 한다. 전 여친을 군부대에서 유혹을 한다. 이거 연애 프로그램이겠네요. 연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한번 뭐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네, 만들어 보시면. 보통 군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모아서 헬스 트레이너장에서 환골 탈퇴를 시켜주는 거죠. 멋있어져가지고 전 여친들을 쫙 초대한 다음에 전병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시죠? 합니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비포 애프터처럼 보여주면서 과연 전 여자친구는 다시 사귈 걸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야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후 누가 이거 약간 감성 프로그램인가? 엄마가 자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where 어디서입니다. 헉, 시골집에서 오 이거 약간 감성 예능일 것 같은데 자 무엇을 물건을 판다.
엄마가 시골집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뭐 시골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건가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어머님 세대들은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엄마 집밥이 그릴 때가 있잖아요. 시골집에서 만든 엄마들의 그런 집밥을 그대로 구현한 뭔가의 것들을 파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시골집에서 왜 라이브 커머스를 해? 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색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임승화 작가님과 함께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의 직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우리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뭐 저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니고 버티면서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으냐인 것 같아요. 아닌 길을 갔을 때는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계속 뭐 뛰어들면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에 너무 기대지 말고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무슨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가치를 찾게 되면은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직진 핵심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방송 작가를 한다? 안 한다? 하겠습니다. 이야, 이유는요? 이렇게 불규칙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밌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서울란 오늘의 직진. 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임승환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방송 작가에 대한 세계를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직업이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직업, 또 다음 직진 코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